열심히 밥갈이 하는 와중에도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십니까? 강성범 TV의 일요일 순서 극한시사. 우리 민주 시민분들이 시사 뚱뚱이가 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즘 네. 대선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아십니까? 개판인 것 같던데요? 정확하네. 아우, 정말 뉴스 볼 때마다, 네. 이게 진짜 대한민국이 맞나. 이거 촛불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복잡합니다. 아유. 차라리 몰랐으면은, 아하. 그냥 나도 내 친구들처럼, 대던지 말든지 할 텐데, 제가 매주 이렇게 또 세뇌 교육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까, 뉴스를 보는데 너무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군요. 네. 성형님, 우리가 한 명은 밥갈이를 했네요. 네? 저는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드리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네. 딱히 한쪽의 의견을 강요한 것은 아니었는데. 네. 윤석열 씨 의견을 내가 드릴 기회가 없어. 그러니까 객관적이라기보다 상식을 전해준 거죠. 네. 상식을 전해준 건데 윤혜 씨가 이제 상식을 알다 보니까 네. 뜨거워지기 시작한 거지. 뜨겁다기보다 답답합니다. 어떻게 네. 윤혜 씨도 큰일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저희보다 더 큰일 하고 있어요. 저희가 판도라 나가가지고. 이번에 나가서 그 윤석열 후보자 무속신앙에 관련돼서 한마디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근데 통편집 당했더라고요. 열받아. 뭐라 그랬는데? 여기가 저승입니까? 죽은 사람들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산 사람들 얘기 좀 들어달라고 했는데 통편집 됐더라고요. 뭔 소리야? 맞는 말인데 왜 나 너 네, 공감되는데. 저는 자꾸 무속신앙 막 그런 얘기 하니까 살아있는 우리들 얘기 좀 들어달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니까. 네, 무속신앙 관련해서 얘기해달라고 하길래. 김건희 씨가 굉장히 믿는다는 그 건진 법사님이 네. 누굴 모시는지는 아세요? 마고 할머니 아니에요? 마고 할머니가 어떤 분이야? 귀신 아니에요? 귀신인데 어떤 분? 다 귀신이겠지. 할머니 귀신이겠지. 왜요? 그냥 나도 들은 건 뭐냐면 되게 유명한 그 신을 모시면은 되게 용한 무당이 된대요? 무속인이 된다. 무속인 소리를 듣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마고 할머니란 분이 키가 10m가 넘었대요. 10m요? 10m가 넘고, 네. 그리고 막 뭐든지 막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시고 막 그런 분이었대. 그래요? 그러니 그런 분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면 네. 얼마나 든든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여기가 저승이냐고요. 진짜 답답했습니다. 오늘도 윤혜 씨는 좀 답답할 수 있는데. 네. 자, 그럼 시작하기 전에 격가지 얘기로 요거 하나 툭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청와대를 광화문으로 옮기겠습니다. 이건 누구의 얘기일까요? 지금 윤석열 씨 얘기네요. 비슷해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청와대는 어디에 있죠? 청와대는 여의도? 저기 무슨 산 밑인데 북악산 밑입니까 여기? 인왕산. 예? 인왕산. 인왕산 밑에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여의도. 거기는 국회의사당이잖아요. 우리 아들하고 똑같다. 우리 아들 여의도 지나가다가 이 녹색 이 지붕 보고 우와 청와대다. 인왕산 밑에 있군요. 원래 국회 뚜껑이 초록색이잖아요. 네. 원래 무슨 색깔인지 아세요? 뭐예요? 원래는 금색이에요. 근데요? 그게 구리거든. 어. 근데 그 구리가 산화돼서 구리가 색깔이. 산화되면 녹이 쓴 거예요. 녹이 쓰는데 정말 아름답게 이 코발트 빛으로 녹이 슬어 있는 건데 아무도 벗길 생각을 하지 않지. 그걸 벗기면 금빛이 번쩍번쩍할 거거든. 지금 저욕 먹겠다. 그래요? 응?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초록색으로 굳어 있잖아요. 네. 네. 녹이 쓴 거구나. 제가 알기로는 녹이 슬어서 그게 원래 구리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네. 그거 알아요? 뭐요? 국회의사당에서 뭐 나오는지? 국회의사 뭐가 나오냐고요? 뭐가 나와요? 전쟁 때. 전쟁 나면. 국회의사당에서 네. 쌀 같은 거 나오나? 뭐가 나오지? 전쟁 때 제일 필요한 게 식량 아닙니까? 아니, 국회의사당에서 무기. 그치, 무기가 나온다고. 이렇게 확 반으로 딱 갈아지면서 진짜요? 로봇 태권브이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 그 얘기 들은 적이 진짜예요? 있어. 아닌가? 로봇가 없는데 무슨 태권브이가 진짜겠어요. 만화에서 하는 얘기지. 전쟁 나면 63빌딩으로 레이저를 쏴갖고 한강에 반사돼서 그게 국회의사당 지붕을 때리면 이게 쫙 열리면서 로버트 태권브이가 딱 나와서 우와. 여기 멸공을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아무튼
광화문으로 청와대는 옮긴다고요? 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걸 설명을 드려야지. 네, 왜 옮기는 인왕산이 여기 있으면 네. 그 앞에 왜 광화문 현판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기억나죠? 이렇게 광화문 대로에 있고 그 앞에 광화문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여기 길 걸어다니고 사람들이. 네네. 이순신 장군 동상 있는 뒤에- 쭉 직진하면 네네네. 예. 그 뒤에 청와대가 있거든요. 요거를 요 아래로 이렇게 끌어 내려와서 요 앞에 놓겠다는 얘기예요. 어떨까? 근데 왜요? 그럼 교통체증 안 그래도 여기 차 막히는데 심해질 것 같은데. 진짜 이 사람. 아니. 너 마구 할머니 모시니? 아니 저 여기 자주 다니거든요. 여기 차선 되게 길긴 한데 그렇죠. 차가 진짜 많이 다니고 예. 막혀요. 근데 맞아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산 아래로 더 친숙하게 국민들을 만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내려와서 국민들과 함께 정부 종합청사에서 근무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 네. 당시에 이제 옮기는 팀이 여러 가지로 해보니까 그때 안 됐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경호상의 이유로 안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헬기가 내릴 헬기 착륙장이 없다. 이게 국가 원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시스템인 거예요. 네. 그다음에 외교 정상이 오면 모실 영빈관이 없다. 네. 이런 등의 문제가 있어서 못 옮기게 됐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공약을 했는데 실천하지 않아서 당시에 야당으로부터 비판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같은 공약을 한 거예요. 청와대 옮기겠다. 문재인은 못했지만 난 한다. 이런 차원이기도 하고요. 더 큰 틀에서는 지금 현재 이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청와대 권력이 비대한 것이 이 모든 일의 원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치 진보 진영에서는 검찰의 권력이 비대한 것이 이 모든 문제의 원천인 것으로 보는 것처럼.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청와대를 없애겠다. 거의 청와대를 없애는 수준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지금까지 청와대가 너무 저거 많이 했어. 그러니까 윤석열 좋은 생각했구만 이렇게 칭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옮긴다고 했어요. 네. 근데 윤혜 씨 걱정 그거 얘기한 게 되게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대통령 나가면 신호 막아야지. 그리고 뭐 경호팀 차량 왔다 갔다 해야 되지. 그러면 이제 거기 그렇지 않아도 차 많은 데인데 난리가 날 것이다. 네. 근데 뭐 본인은 괜찮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형님이 또 얘기한 거 경호상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건물들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그랬더니 경호는 맞추면 된다는 거야, 약간. 이게 무대포 맞춘다고요? 기계이신 거지. 또 하나 얘기가 나왔어요. 청와대 대통령이 있는 곳에서 그 반경 100m 네. 이내에서는 집회라든지 시위 못해요. 그걸 못하게 돼 있거든.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할게요? 그거 풀겠다고? 아니? 아니요, 그러면요. 그거 보면서 집무실을 제가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집회를 보면서? 집회하는 거 보면서 국민들의 목소리가 이렇구나 하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뭐 경호팀을 없애자는 얘기야 뭐야? 형님 이거 뭐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까 중도층은 좋은 생각이네 하고 박수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근데 정해진 경호상 경호원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프로토콜인데 이제 100m도 있는데 더 중요하긴 제가 생각하기엔 이제 대통령이 계신 곳으로부터 반경 300, 400m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서 여기는 전파를 차단합니다. 핸드폰이 안 터져요. 지금도요? 언제 나요? 그러니까 시한폭탄을 설치해 놓고 보세요. 국회의사당 안에 핸드폰이 들어있는 원격 조종폭탄을 만들어 놓고 대통령님이 국회 연설할 때 신호를 줘갖고 터뜨린다.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모든 신호가 다 블랙아웃 되게 이렇게 통신상으로 장애를 만드는 구가 그런 차량이 따라다녀요. 그럼 그 차에서 뭘 이렇게 강한 전자파를 뿜어서 반경 얼마 안에 들어와 있는 데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님 가끔 국회 방문하시면 본청에서 일하고 있으면 전화 안 돼요. 그 순간에는. 대박이다. 그러니까 이제 경호상의 이유로 그렇거든요. 이건 몰랐던 거 아니에요, 윤석열 후보는? 그럴 수도 있다. 예,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선택의 여지는 두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하면 못하는 거고 이제 거꾸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금 현재 청와대는 대통령 경호실이 별도로 부속이 있는데 이걸 일단 해체해야 되고 여기 다 들어올 수도 없고 자리도 없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이 다르니까. 그리고
테러 등에 대비한 이런 전파 방해 활동을 아예 안 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불안정성을, 그러니까 경호의 불안정성을 높여서 운영을 하는 방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데 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글쎄 윤석열 후보가 되면 총 맞아 죽더라도 그냥 나는 없이 가겠다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런 행보를 보였을 때는 실제로 그렇다고 총을 쏠 사람도 잘 없거니도 하거니와 국민들은 지지를 할 가능성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요. 예. 그렇게 근데 하기만 이번 하면 이제 또 무슨 말도 하냐면 청와대 내에 가면 청와대 관저가 있어요. 대통령 관저라는 게 있거든요. 네. 대통령 사는데 비서실인데 이 사이가 한 500m 넘는데 여기 차량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네. 대표적인 게 아씨 말을 하니까 빡치네. 형님 예. 빡치시기를 네. 고용주로서 바랍니다. 그렇게 갑자기 빡치는 게 아니고 2014년에 그 세월호가 침몰되던 날 아침에 박근혜가 이제 관저에서 아, 자빠져 자고 있었는데 네, 관저에서 자고 있었죠. 그럼 이제 여기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럼 비서실에서 쭈루루 차를 타고 갔지. 네. 가서 이제 상황 보고 문건이랑 걸 이렇게 만들어 들고 가서 대통령 10시인데 10시인데 자고 있어요? 아, 네. 10시인데 네. 못 깨우고 방문 앞에 이렇게 서류를 놓고 온 거야. 아, 그렇게 해서 오후 3시인가에 머리 만지고 나올 때까지 5시인가 하여튼 시간이 걸린 거예요. 다시 들으니까 진짜 빡치네요. 이제 빡치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관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어? 대통령 관저하고 대통령 비서실하고 이렇게 유기적으로 활동을 해야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어제 하셨는데 2017년에 네. 문재인 대통령은 비서관실로 집무실을 옮겼어요. 아, 그러면 그러니까 관저가 따로 그러니까 잠은 따로 자지 자기 집에서 자는데 이 관저하는 데서 자는데 관저 안에 집무실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비서실 있는 그 동에 대통령 사무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 아무 때나 드나들면서 대통령님하고 도보 상황 거리 안에서 업무를 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보님이 조금 모르는 게 많다.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한번 청와대 초청도 한번 받아서 갔다 왔는데 검찰총장 될 때 좀 그런 사실들 파악하고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튼 이 선언 자체가 가지는 것은 광화문을 옮긴다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네.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라는 상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비판하려고 했다는 점을 우리가 그 점을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또 네. 간단하게 얘기하려다 이제 또 세월호 얘기하는 게 갑자기 저도 확 올라오는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청와대로 옮기겠다는 건 뭐 여러 가지 뭐 이 정부에 대해서 이제 나는 다르다라는 걸 뭐 부각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건진법사가 그 더가 더 좋습니다. 아, 이랬을 수도 있지는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청와대 들어가실 일도 없고 광화문에 뭐 거기 자리 잡으실 일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옮기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따져봤는데 이거 너무 폐해가 또 그 시민들한테 이게 좀 불편을 많이 주겠구나라는 그런 배려도 많이 작용을 했을 거라고 보고 그냥 그 정치적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지금 누굽니까? 박판계! 그렇죠. 너무 많이 알아. 진짜 나 너무 똑똑해졌어. 아니,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저 알아요, 그 사람. 뭐 하는 생긴 사람이에요? 것도 안경 썼잖아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하기 전에. 그 추미애 장관님 다음으로 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장관하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요? 네, 다행이다. 오케이. 그건 모르겠는데. 오케이. 자,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랬겠죠? 네. 다 알잖아요, 법무부 장관인지. 근데 솔직히 저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누군지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알죠? 네. 자, 그런 와중에 오랜만에 이제 국회에 나오셨죠? 그래가지고 김건희 씨가 예전에 그 양재택 검사인가? 그분과 어머니와 뭐 체코 여행을 갔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뭔 일이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제 그분 그 자제분들한테 뭐 외국에 송금도 하는 걸 갖다가 그 모녀가
김건희 씨 모녀가 네. 그 돈을 줬다라는 얘기, 뭐 받아서 줬다고 하는데 막 의혹이 많아요. 그럼 여행을 같이 갔다는데 굉장히 친한 사이 아니냐? 이걸 우리가 왜 하고 있냐면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김건희 씨가 그 수많은 그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갈 일들이 있었는데 다 빠져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검사 이 권력을 이용한 건 아닌가. 그래서 뭐 접대 수준의 뭐 여행 경비 같은 거 이런 거 송금 같은 게 있는 게 아닌가 자꾸 해서 파보려고 해서 그때 여행을 가지 않았냐고 했더니 출입국 관리 기록이 없다고 그때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랬는데 박범계 장관이 나와가지고 네. 있다라고 했어요. 갑자기요? 근데 그 왜 그때 없다고 했느냐? 웃긴 게 뭐라고 그랬냐면 검색을 하는 사람이 잘못됐다. 뭐 검사겠죠, 형님? 그걸 갖다가 그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사람이? 자, 출입국 관리소라는 것은 법무부 산하에 있는 조직이고요. 네. 출입국 관리소장이 있고 그 밑에 직원들이 있는데 여기 그냥 출입국 관리소라는 곳이라서 검사가 하진 않고 근데 이제 운영을 법무부에서 하니까 당연히 소장 이런 사람들은 검사가 가기도 많이 가고 법무부 자체가 옛날엔 법무부 검찰청 이렇게 아니라 검찰청 밑에 법무부가 있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다 법무부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게 그거. 예, 그래서 그러니까 검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당연히 이 출입국 관리소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때 왜 검색이 안 됐습니까? 이게 왜 출입국 기록이 없다고 얘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부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여성과 저 남성이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걸 증명한 것으로 해외여행을 같이 간 사이다. 여행. 근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 아내도 있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캐나다에 이제 가족들을 기러기로 보내서 유학을 시켜놓고 혼자 있는 기러기 상태였고, 아빠. 예. 네. 그 김건희 씨와 김건희 씨 엄마와 같이 여행을 갔다라고 하면 이게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엄마는 왜 낀 거야? 네, 근데요. 그러게. 모르겠습니다. 네. 모르겠어, 나도. 그래서 이제 피해 고발인이었던 정대택 씨가 둘의 관계가 굉장히 이상한 사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해외여행을 갔다고 했는데 간 적이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증거가 있다. 뭐가 있냐? 출입국 기록이다. 그러니까 정대택 씨에게서는 갔다 온 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당연히 기록이 나올 줄 알고 조회를 요청했죠. 네. 아니, 근데- 여기서 정대택 씨는 최은순 씨 어머니하고 동업했다가 네. 다 뺏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아, 정대택. 정대택 씨. 이름이 다 택이네? 네. 정대택. 거기까지 아시고. 예. 그래서 출입국 기록. 출입국 기록을 재판부에다 법무부가 제출했죠. 네. 양재택 출입한 사실 없음. 없네. 야 출입 기록 없음. 김건희 출입 기록 없음. 없잖아. 당신이 거짓말했구만 정대택 씨.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세상엔 알고 보니까 양재택 검사의 경우에는 네. 법원에서 조회를 할 때 생년월일을 틀리게 써서 보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거 벌어진 되게 거예요. 중요한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이 일이고 다음이 더 웃겨. 예. 생년월일이 틀리니까 당연히 안 나오겠죠. 김상현이라는 사람이 수십 명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공문을 어떻게 보냈냐? 따라서 보세요. 김건희 하고 가로 열고 개명 전 명신 가로 닫고 김건희일 수도 있고 김명신일 수도 있다라고 보낸 거잖아요 공문을. 네. 이게 그 검색해서 찾아봐달라고 생년월일이랑 네. 없다는 거야. 김건희로 검색해보니까 없어. 아, 그럼 명신으로 검색한 거 아니에요? 명신으로 했지. 김명신이 아니라? 김명신 아니지. 왜냐면 개명 전에 명신이라고 써놨거든. 아니 근데 검색한 사람도 이게 중요한 거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좀 몇 번 시도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논리를 찾아냈다고 봐야죠. 논리? 틀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죠. 아니 나는 갑자기 어지러운데? 아니 네, 기본적으로 검색만 할 수 있는 사람은 김건희라는 게 이름이고 개명전에 명신이었다고 성이 명씨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누가? 명씨고 이름이 신이었는데 이름을 김건희로 바꿨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김건희 구명 명신은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정대택 씨가 완전히 몰린 거죠. 아니 남녀가 둘 다 체코를 간 적이 없는데 아예 출입국 기록이 없는데 당신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그렇게 해서 재판에 졌죠. 졌다고요? 네. 그래서 근데 감옥 갔어. 감옥 갔다고요? 무고죄로. 무고죄가 뭐예요? 죄가 없는데 있다고 한 거. 뒤집어 씌운 거. 감옥 갔어. 근데 이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출입국 기록이? 지금 나왔다고. 그런데 이제 그때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에서 야 출입국 기록을 삭제한 것 아니냐라고 항의를 당연히 할 거 아닙니까 요즘. 네.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기록이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뭐 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랬더니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 출국 기록 없다고 왜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삭제했다고 왜 가짜뉴스 퍼뜨렸냐. 아 뭐야 또 진짜.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희한한 논리를 만들어내는지 아니 왜 이렇게 검사 주변에 재판이 이렇게 쉽게만 벌어지는 건지 이름을 검색하라고 했더니 정말 이름만 검색을 한 거지. 이 전대택이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건데.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 사람 지금 18년째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하면서 이분이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된 검증을 했던 엑스파일을 내용의 대부분을 다 폭로했던 제공해서. 당사자였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왜 시작했냐면 그분이 자기가 말도 안 되게 당한 거야. 최은순 씨한테 동업자였는데 주기로 한 걸 안 주니까 알고 보니까 이건 검사의 힘, 검사하고 친하더라. 아, 저 검찰 권력으로 내가 이렇게 당한 거구나. 그러면서 파기 시작해갖고 결정적인 단서를 갖다가 셋이 여행 갔다 이거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검색을 그따위로 해놓고 양재택 씨는 주민번호도 틀리게 해놓고 없는데 너 왜 이랬어? 너 일로 와. 감옥 들어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이거 무고죄 그러면 다시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건 형님 공소시효가 지났습니까? 왜 지금 요거 다시 만약에 이게 불거지면 그거 뭐 10년도 넘은 일이라 지금 다시 처벌은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검찰공화국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 윤석열 씨 가족이 해왔던 거에 비춰봤을 때 저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힘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검찰 연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돈 많이 있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걸리면 억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찍소리를 못하고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대통령 가족에게서 이런 일들이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게 확실하게 나오고 이런 건 아니고 정황이고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박범계 장관이 나와가지고 범계? 있다 이런 거. 근데 더 이상은 얘기해 줄 수 없다. 뭐야? 뭐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장관이신데 네. 그 전에 있다. 누구예요? 그 전에 장관이 누구라고 그랬죠? 추미애.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했죠? 모르지. 다 수사지휘했잖아요. 이거 확실하게 팔아. 그랬다가 언론하고 검찰한테 완전히 가족까지 아들까지 막 아들 군대 뭐 어쩌니 닭살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난 박범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지 모르겠다고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름이 호랑이 범자 아니에요? 알게 호랑이 말이야. 범, 호랑이는 닭태. 호자고 범은 한국말이에요. 뭐 이렇게 웃어요? 나도 호랑이 범자가 아니고 호랑이는 호인가? 호랑이 다 호랑 두 글자가 다 어. 한자죠. 그저 뭐야? 예, 정색하고 그럼 이 가르쳐 줄 범은 수는 무슨 없죠. 자인데요? 그냥 범이잖아. 한국말로 범이라고요. 그게 범이 호랑이? 꽃처럼 호랑이가 네. 아니고 법범자 할 거야 아마. 아 법이요? 내가 법범자거든. 아 진짜요? 어. 그런 한자도 있어요? 네. 약간 답답한데? 그럼 너 규범. 이거 하려고 그랬지. 범호랑이의 닭개자 이러고 하려고 그랬지. 네. 그게 왜? 호랑인데 알고 보니까 닭이었어. 전 그래요 형님. 그러면서 박경미 장관 보면서 지금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형님.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장관으로서 그냥 저게 맞는 거예요 형님? 근데 지금 중국 여행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그렇죠. 그 뭐 해외여행을 어디를 갔든 말든 그것을 수사를 하고 있으면 공개할 수가 없는 거고 수사 사실이 아니면 그거를 법무부 장관이 조회한다면 아니, 알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예. 얘기하는 거는 누군가 검색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지 밝혀내가지고 그 사람을 엄벌하겠다.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얘기예요. 예, 그런 문제는 있어요. 그죠? 예. 전대태 씨가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누구 한 사람의 인생이 그냥 꺾어져 버렸는데 그렇게 장난을 친 사람에 대해서 찾아내서 그 당시 누가 확인을 했는지 그러면 누가 시켰는지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엄벌을 하겠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있습니다. 끝 이래버려. 저 이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형님. 형님 네. 화가 안 나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형님? 이런 힘없는 사람들 이렇게 잡아가지고 근데 아마 찾으면 기록이 오래돼서 없다고 할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 했는지는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군지 얼굴은 알고 이름 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예, 10년 전이니까 이미 기록을 다 삭제했다라고 할 거고 그 담당자는 안 나오고. 그럼 제일 중요한 건 그래요, 또? 그럼요. 김건희 씨랑 양재택 씨가 여행을 간 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리고 이 현재 둘의 김건희 씨가 자기 녹취록에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갔다 왔다고 갔다 해요. 왔다고. 예.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무슨 사건 때문에 만난 관계입니까? 이 그건 관계는? 모르겠지만 원래는 그 여행에
양재택 씨의 부인도 함께 갈 예정이었는데 그 당시에 뭐 아이들이랑 일정이 안 맞아서 같이 못 갔을 그 뿐이지만 김건희 씨 얘기예요. 이라고 김건희 씨가 말을 할 정도예요. 너무 티나죠. 내가 내 남편이 딴 여자랑 딴 여자 엄마랑 여행 간다면 나는 안 보내줄 것 같은데. 그것도 해외 여행을.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의 상식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저런 분들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모르고 뭐 그 여기 뭐 복수 이 정권이 싫어서 저 응원을 한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참 답답하긴 한데 뭐 그분들은 그분들 생각이 있는 거니까 예 저희들은 저희들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항상 주구장창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무튼 박범계 장관 법무부 장관이 맞나? 라는 의문이 계속 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뭐 간단한 얘기인데요. 언론에서 이제 슬슬 삐져나옵니다. 뭐 조용하더니 오늘 또 헤드라인에 좀 슬슬 실리는 것 같더라고요. 민주당 출신 정치인 26명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되게 큰 거죠, 이거. 진짜요? 예. 26명, 민주당 출신 정치인 26명이 윤석열 지지 선언을 했어요. 근데 누구야? 누구야? 누가 이렇게 했는지는 이름이 잘 안 나와요. 이름 안 나오고 그냥 26명이라고 막 대서특필들을 해요. 아, 누군지는 안 나왔어요? 아니 뭐 한 명 나오는데 그 한 명 이름도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 모르는 사람이. 아니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렇게 선언을 했으면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나야 되는데 왜 그 사람들 이름을 얘기를 안 할까요, 언론에서? 왜 그럴까요? 이거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찾아보기가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름은 내 걸었는데 언론에서 그 이름을 안 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민주당이 아닌가? 민주당 맞아요? 민주당이었었어요. 이인 사람도 있고. 아, 민주당이었다고? 이었던 사람, 지금 민주당의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왜 언론에서 안 다룰까요, 이름은? 별로 영향력이 없어서 그런가? 그렇지. 나 모르겠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거예요. 언론에서 이제 누구 뭐 알려준 사람들이 하면 그러니까 김남국 막 이렇게. 이러면 좋은 거 아니야. 네. 근데 이름을 얘기를 안 해. 그냥 26명만 얘기를 해요. 보니까 무슨 그 지구당 위원장 이런 분들. 지구당이요? 그러면 여기 아직 출마를 못 하신 분들도 있고 또는 그 기초단체 거기에서 이제 의원을 했던 분들도 있고 막 그런 분들이에요. 다 전 의원, 시의원 뭐 이런 그 작은 데서 이렇게 하시다가 더 위로 공천을 못 받고 그냥 지금은 그러고 계신 분들 이렇게 된 거죠. 그냥 조용히 찍으면 되지 왜 지지 선언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은 형님? 아니 그건 뭐 양쪽이 서로 다 새 빼앗기는 항상 하는 거예요. 우리도 새 빼앗기. 예, 그 이재명 캠프에서도 저 누구야 홍준표 의원 도왔던 대구의 인사를 영입해서 모시고 와서 대구에다 쓰고 있거든요. 서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건데 그래도 좀 그럴싸한 인사를 모시고 와야 사람들 앞에 이름을 내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오신 분들은 국회의원들이 한두 분 껴있긴 한데 워낙 옛날에 하셨던 분들 저도 이름 보고 잘 누군지 잘 모르겠고 그럼 뭐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언론도 크게 보도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민망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이러니까 이제 단신 기사로 싣고 이거 자체가 파장을 갖고 올 문제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대형 언론에서는 예. 안 써요. 스낵용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네. 하면 이제 뭐 여기에 김성애 들어있었으면 또 대박 날 텐데. 그죠? 그렇지. 김성애 들어있어서 파장이 좀 있지. 김성애. 검찰 개혁은 허상이었습니다. 자, 윤 후보님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는 010-1234-5678입니다. 자, 근데 쭉 한 14건의 기사가 있어요. 대부분 뭐 완전 거기 구구 쪽 보수보다 더 간 언론들이 쓰고 네. 특이한 게 제일 기사를 많이 다룬 데가 천지일보라는 데가 기사도 쓰고 포토 영상도 천지일보? 올리고, 예, 사진도 계속 올리면서 막 계속 다루더라고요. 네. 천지일보가 왜 이럴까요? 천지일보가 왜 이렇게 여기 이쪽에. 국민의힘 도우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네요. 왜 이쪽에서 광고 받나? 뭐 국민의힘에서? 아니 이쪽 극우 쪽에서 아니 뭐 대부분 언론사인데 그렇지만 네. 어, 왠지 그래. 건진법사 느낌 나는데 천지. 그렇지. 천지 무슨 천지야? 하늘천 땅지. 와 맞습니다. 하늘과 땅. 예, 새로운 하늘과 땅을 믿는 종교를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 나. 무속 일보 느낌이 나는데. 누가 갖고 있는 신문사일까요? 신천지? 어. 신천지? 맞죠, 형님? 신천지?
아 진짜. 소유주까지는 모르겠고 신천지와 천지일보는 대단하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 어쨌든 뭐 소유주라고까지 얘기 안 하겠는데 그러면 천지일보가 왜 국민의힘을 응원할까요? 당연히 윤석열 씨 주변에 무속인들이 많잖아요. 아, 그러면서 그래서요? 이제 무속인들이 막 맞아요. 그때 막- 지난주 시간에 얘기했죠? 압수수색을 신천지 그때 코로나 때 압수수색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왜 안 했다고? 같은 영매를 모시는 그렇지. 단체라서 그 주변에 법사님이 네. 뭐 건들면 안 된다고. 건들면 안 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또 결정적인 이유. 그때 여기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 씨를 네. 쫓아가가지고 너 잡아놓을 거야 했던 사람이 누구지? 그때 이재명 그렇지. 아. 그 원한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인들이 옹졸하네. 그리고 이 얘기도 있다?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야. 우리 네. 일반인들이니까. 네. 카더라. 네. 옛날에 저기 마지막 우리 경선 때, 민주당 경선 때, 그 이재명 후보가 확 졌잖아. 네. 그때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얘기도 있어. 아 진짜요? 수십만 명이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했는데요? 뭐가 뭔 소리야? 무슨 선거 있었어요? 경선할 때. 아. 경선 뭐야? 경선이 뭐야? 대통령 후보 올라왔잖아요. 민주당에서 대통령 후보로 올라올 때 이낙연 후보하고 붙을 때 그 네. 당시에 국민참여경선인단이라고 국민경선인단이 그때 등록하면 졌었어요? 투표를 할 수 있는데 아니 한 번 선거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들어왔던 첩보가 있는 건 아니고 10만 표가 저렇게 조용하게 10만 표. 움직일 수 있는 우리나라 조직이 뭐냐 하면 신천지라고 그냥 뭐 가십 비슷하게 얘기를 한 거라서 그렇게 뭐 그렇습니다. 그냥 뭐 알겠습니다. 카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앙심을 품고 막 그런 게 있지 않는가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또 신도는 또 저기 끈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움직이면 한 번에 확 움직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그냥 재미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오윤혜 씨와 우리 김성현님이 스스로 알고 싶은 것들, 궁금한 것들 물어보는 시간 쭉 이어가겠는데요. 그 전에 광고 2개만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힐로소피 스파 비건 올인원 워시 로션 샴푸 3종 세트입니다. 샴푸도 나왔어요? 예. 오. 샴푸까지 이렇게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 샴푸는 되게 아픈 사연이 있는 샴푸예요. 왜요? 예. 우리 대표님이 탈모 증상이 있고 아, 본인 바르려고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여기는 또 굉장히 뭐 강한 민주시민이시기 때문에 제품의 자부심은 진짜 엄청나게 강하세요. 아시겠지만 여기는 합성 원료 그리고 뭐 계면활성제도 설페이트계 화학 성분의 계면활성제가 아니고 식물유래 그걸 갖다가 또 한 반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훨씬 비싼데도 불구하고. 저희 근데 애기들도 이걸로 씻어요. 그래요. 네. 그럴 정도로 이게 친환경, 비건이라고 딱 타이틀을 붙여놨잖아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 친환경으로 인체에 무해하게 그리고 합성 원료 뭐 이런 것들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곳이 힐로소피입니다. 이 3종 세트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 2개 워시하고 로션은 네. 온천수 성분을 넣어가지고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 요 샴푸는요 역시나 비슷한 성분에다가 그 계면활성제를 그 대신에 그 천연 식물 추출물로 해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거기다가 샴푸. 멘톨 성분을 집어넣어가지고 시원하겠다. 쿨링. 겨울에도 쿨링이 좋거든. 네, 맞아요. 이렇게 시원하고 탈모 방지 효과도 있는 이렇게 3종 세트다. 당연히 이 로션의 이거 보습 기능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용기 자체도 분해가 되는 친환경으로 친환경 플라스틱.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우리 환경 오염을 방지하는 훌륭합니다. 그런 이 정신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배송 메시지에 강성범 TV 남겨주시고요. 쇼핑몰에서 첫 구매 시 2,000원 무조건 할인을 해주고요. 3개 이상 구매를 하면 하나를 더 보너스로 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3개 이상을 사시면요. 네, 뭐 줘요? 유기농 수건. 저 진짜 좋은데. 올거닉 힐로소피 예쁘죠? 네. 호텔에서 있는 그런 네. 느낌이에요. 딱 뜯자마자 보통 석유 냄새 나는데 이거는 유기농 면이기 때문에 그런 냄새 안 나고 뽀송뽀송 나고 바로 사람한테 아이한테 써도 될 정도로 고급 수건을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올렸어요. 뭐요? 나 저기 뭐야
카톡방이 있는데 그냥 아무나 들어오시는. 아, 진짜요? 거기 있는데 거기 아무나 어떤 분이 들어오시는 방도 있어요. 내가 나이 70에 이걸 샀는데 이거를 어떻게 뜯는 겁니까? 어떻게 이걸 우리 아버님. 이게 칼로 도려내야 되나요? 막 하셨어. 아버님. 이거 빼면 돼요. 이렇게 빼면 돼요. 맞아요. 이렇게 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거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게 사실 어. 먹는 거랑 바르는 거 이런 거 다 몸에 흡수되는 거니까. 그렇지. 다른 거는 아껴도 그런 우리 먹고 바르는 거는 아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검색창에 힐로소피 치시면은요, 이 3종 세트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 010-7411-0123으로 전화해보시면 직접 통화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광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산삼진 99 광고입니다. 이 산삼진의 효능은 여러분들 뭐 많이 드셔보시고 재구매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설 선물로도 많이들 정말 구매를 하셔가지고 열심히 제품을 만드셨다고 합니다. 딱 받으면 뚜껑 열면은 이렇게 생겨있고 여기 설명서 있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여기 오픈하고요. 요거 하나가 1+1으로 해가지고요. 홍삼 가격에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산삼 함유 음료가 아니고 99% 산삼이에요. 와우. 99% 산삼 제품의 가격이 어떤지 알아보시면 왜 산삼이 가성비 최고다라는 걸 알 거예요.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은 드셔보시고 이 고급스럽고 또 효능 느껴보시고 이게 우리 어머니가 드시고 피곤한지 모르겠다고 맨날 새벽에 일어나시는데 피곤한지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셔갖고 재구매를 엄마가 쓱 요청하셨던 건 이 산삼진이 처음이었습니다. 산삼진 99 그만큼 산삼은 다르다. 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1+1 이벤트를 하고 있고 이 산삼 20뿌리 가지고 요 한 박스를 만드는데 이 산삼이요 태백산맥 강원도 태백산맥 700고지에서 600고지에서 7년을 산짐승으로부터 버텨낸 산양삼을 가지고 산삼을 가지고 요 한 박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99% 산삼이다라는 거. 거기다가 스페셜 이벤트는 이제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게 산삼엔 매실입니다. 이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요 산삼 보이시죠? 요거 네. 요 산삼 한 뿌리가 들어가 있어요. 네. 산삼 한 뿌리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같이 농축액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갖고 매실주 같은 거예요? 물에 예. 섞어 먹는 거? 물에 섞어 먹어도 되고 주가 아니고 매실청. 그냥 드셔도 되고. 술이 매실에. 아니구나. 예. 매실에. 술인 줄 알았어? 네. 들고 계시니까 무조건 술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술 죄송하지만.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그냥 드셔도 되고 술에다가 살짝 조금씩 타서 드시면 또 그 맛을 느낄 수가 있고 매실 이 매실도 친환경 무농약 인증이 된 여기도 진보 시민이시기 때문에 양심을 걸고 만들기 때문에 이 보너스 선물도 굉장히 귀하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기왕 사실 거면 놓치지 마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검색창에 산삼진 99 또는 1688-3323으로 전화 걸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광고 다 댓글창 메뉴에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끝! 진보 하니까 생각나네요. 요즘 뭐요? 제 홈피에 굳이 찾아오셔가지고 좌빨이냐 하면서 이제 그 판도라 나간 이후로 사람들이 시작됐구나. 관심이 많아지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예전에 제 유튜브에서는 그냥 댓글 악플 달리고 말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제 SNS에 찾아오셔가지고 장문의 글을 남기시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글이 길어지면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게 계속 읽을수록 칭찬인지 욕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읽어는 보는군요. 그래서. 읽어는 봐요. 근데 짧게 뭐 개소리야 이러면 그래 나쁜 말이구나 알겠는데 너무 기니까 답글을 못 달겠는 거예요. 그래서 악플을 다시더라도 좀 짧게 달아주시는 게 저한테는 이해가 간다. 지금 저는 악플인지 칭찬글인지 오윤의 젖발 이렇게 쓰라고. 네. 뭐 그보다 이거 손가락들 오윤혜 씨한테 달 거면 그냥 상욕을 그냥. 시작됐구나 우리. 그거 아시나 모르겠는데 제가 그 예전에 여성 의원을 모신 적이 있는데 그때 말했죠. 손혜원 의원님. 네. 그분이 이제 일베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정말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인 모욕을 여러 차례 당하셨는데 네. 제가 전부 다 수집해서 네. 전부 다 사이버 경찰청에 넘겨서 그럼 신원이 확인되는 사람들이 쭉 나와요. 잡아서 이 사람들은 그럼 이제 벌금을 맞거든요. 하는 욕설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한 스타트가 50이고 많이는 한 300까지 받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경찰 출두를 해야 돼. 출두. 그럼 집으로 이 출석 통지서 날아가잖아요. 보통 집에 경찰 출석 통지서가 날아가면 날벼락이지. 깜짝 놀라지. 근데 이제 보니까 한 사람만 딱 이 전 과정에서 딱 한 명 봐줬거든요.
한 명 빠졌다고요? 한 명만 봐줬다고. 아, 봐줬다고? 딱 한 명만. 고등학생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별도로 자필 반성문을 각각 근데 요청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등학생을 또 이런 그치. 일로 무슨 또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우리가 또 그렇게까지는 좀 왜냐면 출석 통지서가 날아가니까 네. 집에서는 뭐냐 그냥 난리가 난 거지. 네. 알아보니까 이런 걸 한 거야. 의원님 제가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만 하나 봐드리고 나머지는 얄짤없이 갔거든요. 아, 그렇군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분포가 전국이야. 호남만 제외하고는. 아, 그래요? 예. 일베가 그래도 호남에 없더라고요. 호남을 제외하고는 전국이고 20대부터 60대까지 나이대도 다 다양하고 다양하구나. 성별도 남자만 있을 것 같은데 여자도 많아. 오. 예. 그래서 전부 다 이 고소를 진행해서 고발을 해서 그분들 다 벌금형을 받으시고 뭐 이게 징역 갈 일은 아니에요. 그래봐야 뭐 이제 욕하고 뭐 네가 다른 남자랑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할 것 같구나 뭐 아, 이제 진짜요? 뭐 이런 오. 종류의 얘기.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소년 바보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저희가 그 고발하지 않았어요. 그런 정치는 욕을 먹어야죠. 정치는 어떻게 욕을 안 먹어요. 근데 네. 아주 구체적으로 오윤혜 너는 강성범과 이러이러한 이런 일구나 이런 걸 했구나 이렇게 쓰면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강성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강성범 들어가면 구체적인 다른 네, 그래서 제가 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을 다 모아서 네. 민사로 또 가져갔어요. 대박이 이분한테 걸리면 무섭구나. 근데 민사로 가져간 건 왜냐? 민사라는 건 뭐예요? 내가 피해 본 것을 금전으로 손해배상? 보상받는 거잖아요. 근데 피해는 뭐가 입증해줘요? 뭐 댓글? 아니 형사가 이미 입증해줬잖아. 벌금을 물렸다는 건 저 사람 잘못했던 게 입증이 돼 있는 거니까 민사 재판에 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재판에 제가 몰래 제가 숨어서 이렇게 봤는데 뭐 내가 변호인도 아니니까 내가 있다는 걸 등장시킬 필요는 없는데 막 또 자기가 왜 그런 댓글 썼는지 항변을 하려고 한 거예요. 피고인이. 그때 판사가 형사에서 벌금 받으셨죠? 형사에서 유죄가 났잖아요. 여기는 액수를 정하는 것이지 당시의 유무죄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물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 전원이 전부 다 민사로 옮겨 민사법정에서 다 벌금형을 또 받으셨습니다. 100에서 한 3, 400까지 해서. 그럼 이게 재테크가 된다는 말씀을 그렇죠. 하시는 겁니까? 제가 그래서 그건 이제 변호사랑 조인을 해서 변호사한테 퍼센티지로. 근데 이거는 또 정말 완벽한 게 이미 유죄 판결을 받고 넘어온 거기 때문에 또 완벽- 변호사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서류만 잘 만들고 어필만 잘하면 돼요. 다만 벌금 액수를 높여가면 본인도 많이 가져가고 이런 거잖아요. 이 사람 고통스럽고. 여러분 앞을 다지 마세요. 그래서 인당 보통 한 이제 작게는 50에서 시작해서 뭐 몇백만 원까지 해서 경찰서 불려가 법원 불려가 또 민사재판 법원 불려가 큰일 나겠네. 예, 집에서는 절단들 나셨을 거예요.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그 만약에 유현 씨가 방송 더 많이 하면 계속 또 많이 늘어날 거거든요. 저한테 의뢰하세요. 그러면 진짜 모아놔야 돼. 아, 진짜요? 저도 모아놓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쟤들 때문에 진짜 그 생활이 끊기면 아. 뭐 쟤들한테 뭐 전 제 홈피 나좀 더러워질까 도와줘. 봐. 니들이 이렇게 만들었으니 이거 해야 그렇구나. 되니까. 제가 법률 대리인은 아니기 때문에 네. 금지를 받고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아주 그 훌륭한 분들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예. 그럼 본인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안락하게 계시면 우리 그냥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전문 저는. 변호사들이 있어.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왜냐하면 김성의 이것을 알려보자봐요는 고소한 법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렇네. 이건. 네. 대박이네. 자, 아무튼 그렇게 살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면 그 당사자한테 뭐라고 하면 괜찮아요. 근데 뭐 누굴 엮어갖고 가족을 엮어갖고 이렇게 하는 건 본인도 한번 당해봐야 봐야 남을 그렇게 막 긁을 때 이런 마음이구나 좀 알 수 있으니까 열심히 모아둬요. 참고하겠습니다. 예, 진짜 큰 목돈 되니까. 근데 공소시효가 얼마나 되죠 그게? 그게 길지는 않을 거야. 한 3년 안에 하셔야 돼요. 3년 시간도 넉넉하니까 아, 네. 슬슬 모아놔요. 네, 오늘부터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강도가 세질 거예요. 특히 그 일베 새끼들 오면은 아, 진짜요? 걔들은 이 말하는 자체가 이 사람의 언어가 아니거든. 그런 거는 모아놓으셔야 돼.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해서 예. 네. 그렇게 하니까 일단 야 나 경찰에서 오래라고 게시판에 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다. 나 법원 가서 벌금 맞았어 하더니 그 다음에 욕을 안 했지. 이분이 나를 민사까지 거셨네. 이분이? 예, 욕까지 가고 나서부터는 싹 사라졌어요. 아주 씻은 듯이. 그렇구나. 누가 쓰면 댓글 달려요. 야 이건 걸어. 조심해. 조심해.
좋은 방법. 자, 아무튼 뭐 네. 우리가 다뤄 괜찮아. 나중에 보면 되니까.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간 오윤혜 이것 좀 알려줘봐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본인이 저한테 보내주신 질문이에요. 아, 제가 이번 설에 양자 토론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네. 왜냐면 이렇게까지 대선 후보들 토론을 볼 수 없었던 선거는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 측이 법원에서 양자 토론 불가 판결 후에 다자 토론 하겠다고 하더니 또 다시 양자 토론하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일단 이재명 후보가 우리끼리라도 먼저 좀 얘기를 양자 토론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죠. 제안을 했는데 제안을 받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방송국이랑 또 이렇게 조율을 했어요. 근데 방송국이랑 조율을 하면 방송국은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하거든요. 네, 그죠? 공정성을 보장받지 못한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우리가 일반 선거 토론이라면 우리도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방송국에서 한 토론에 우리를 안 껴주냐 라고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야 그러네 해야 되겠네 그래서 다자 토론을 하라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당선 가능성을 놓고 보면 이재명 윤석열이니까 두 분이서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 어쨌든 그렇게 하려고 날짜도 잡았고 방송국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진짜요? 둘 말고 넷이 하라고 한 거잖아요. 이재명 후보로서 이거 기회 놓칠 필요 있나? 그럼 다자 토론을 하자. 라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바로 받았어. 알겠습니다. 다자 하자. 토론하겠습니다. 콜! 그런데 그리고 법원의 명령도 그러하니까. 근데 윤석열 후보가 안 되고 일단 양자 토론을 해야 돼. 갑자기요? 또? 갑자기가 아니죠. 그냥 원래 양자 토론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법원의 이 판결을 그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한 달 내내 목금 연습만 했는데 갑자기 지금 유도로 종목을 바꾸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만큼의 난이도인가? 이재명 후보한테는 상대방과 싸운다. 뭐 규칙이 뭐든 그냥 싸우면 되지. 그리고 우리가 뭐 실제로 때리는 거 말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대장동! 이것만 한 달 동안 대장동을 쳤는데 갑자기 모든 주제를 뭐 국방 막 외교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막 망연자실한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때릴 때는 대장동! 이것만 때리고 막을 때는 무속! 무속! 이렇게 두 가지만 쓴 거거든. 그랬는데 갑자기 배 얘기도 나오고 막 멱살이 자꾸 이러려고 그러니까 이거 못해. 네. 네버! 네. 라고 하더니 네. 오늘 이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1월 31일 이것도 이상해. 왜요? 꼭 1월 31일에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27일도 날짜 있고 받았나 또? 28일도 있고 한데 꼭 1월 30일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오케이 1월 30일에 하면 1월 30일 합시다. 근데 아까 다자 토론 이미 얘기가 됐잖아요. 네. 방송국이랑도 얘기가 되고 심상정, 안철수, 이재명 오늘 방송국 만나서 토론 때 같이 이 실무 회의도 해요. 네. 이게 저녁 때 해야 될 거 아니야 방송이니까. 네. 근데 이제 이쪽에서 윤석열 보고 아니야 양자 토론해. 이러니까 양자 토론 해야 돼라고 하니까 30일에 양자 토론을 꼭 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일에. 네. 30일을 그러니까 원래도 27일 하자는데 지들이 30일을 하고 하자고 했는데 법원에서 그 토론에는 다자가 하라고 하니까 이건 해야 되니까 네. 오케이 30일 받는데 네. 그럼 사자도 할 테니까 이자도 합시다. 시간을 옮겨서 시간 옮기면 되잖아요. 네. 안 돼. 그건 또 안 돼. 안 돼. 술시 해야 돼. 아니 죄송합니다. 이건 뭐야? 죄송합니다. 술시가 뭐야? 죄송합니다. 네. 저녁 7시에 해야 돼. 저녁 7시 꼭 저녁 7시에 해야 돼. 술씨. 아니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진짜 윤석열 씨. 제가 술시에 태어나서 그런 말 잠깐 드렸는데 그랬잖아. 자시, 축시, 자축이 네네. 모진 삶이고 뭔 말인지 알지 형님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정오라고 부르는 게 오시가 12시라서 딱 가운데 오가 네. 정오가 12시거든요. 그러니까 오, 미, 신, 유, 술 하면 술이 7시예요. 근데 꼭 7시에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꼭 7시에 양자가 국회. 국회면 그러니까 이제 북쪽으로 가게 그러잖아요. 미치겠다. 예. 네. 그래서인가? 저 상암동은 안 되나? 그 남쪽에 가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내가 볼 되는데 때 진짜. 윤석열 씨 태어난 연, 날, 시와 에이 설마 무슨 시. 왜 그때 뭐라고 해요 사람을 위치 그렇게 해갖고, 그랬을 리가 있나? 이날은 당신이 이 사람을 잡아먹을 운세다. 뭐 이런 건 아니까 알겠지. 어쨌건 그래서 이해하죠. 이재명 후보는 낮에 양자 토론을 하고 저녁 7시에 다자 토론을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걸 못 받겠다라고 하더니 이제는 어디까지 왔냐면 양자 토론 안 하면
선거가 정해놓은 3번의 다자 토론 외엔 토론 안 받겠다. 진짜. 아니 무슨 5살 우리 아들도 이 정도 때는 쓰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돼? 이건 국민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더 불쌍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앞장서가지고 거기서 우겨. 안 한다니까. 싫어하지 마. 이러고 있어요. 참 자존심도 없는지. 아니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고 지금 윤석열 후보 계속 토론 기피, 자꾸 변경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국민들도 이 사람은 진짜 왜 이렇게 피해 다니고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지?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형님 지금 처음에 얘기한 거 이제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느냐라는 얘기는 형님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31일 술식. 딱 정해져 있네. 7시라고 왜 술시라고 그래 자꾸. 2명 이렇게 이것만 자꾸 욕을 하고. 미쳐버리겠네, 진짜. 일관성 있었네. 내가 보니까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그거 왔다 갔다 안 했어요. 방송국에서 오라고 하면 그때 가면 되는 거잖아요. 다 바꿔. 그럼 2월 1일에 자 윤석열 후보는 2월 1일에 한 8시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자 토론으로. 그 법정 토론이 몇 번이라고요? 3번이요. 3번 해야 되잖아. 네. 그건 자기가 날짜 못 정하잖아.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그냥 안 해버리면 어때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한 번 해갖고 확 길을 눌러버린 다음은 쑥 흘러가게 돼 있어.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쪽이 무속이면 우리도 무속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토론이라는 건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번 대통령 선거에 우리 선관위가 쓰는 세금이 2,800억 원이에요. 1인당으로 나누면 6,500원씩을 우리가 세금으로 내고 6,500억. 6,500원씩 우리 와, 개인이 6,500원. 5천만으로 나누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비용을 내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살 집을 고르는 거라고요. 근데 모델하우스를 비교를 해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윤석열 모델하우스는 딱 3일만 열겠다는 거지. 짜증나요.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서로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 집에 들어서 여기 뭐 마루가 좀 잘못됐네. 수도꼭지가 잘 안 나오네. 물온도가 안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다른 전문가와 가이드들이 들어와서 서로 비교해가면서 견적을 내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내 얘기만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글쎄요. 대통령 후보로서는 자격 미달이죠. 그때 너무 박근혜 후보도 심각합니다. 사실 그랬어요.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하고 붙었을 때도 토론 굉장히 피했었다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됐잖아요. 애들 그렇게 희생되고. 근데도 박근혜 후보가 됐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렇구나. 웃긴 게 전 지금 중요한 이게 게 뭐 지지율 이거 1위일 게 아니고 그때는 무조건 이겼다 했어요. 문재인이요? 근데 박근혜가 된 거예요? 네, 그냥 진짜 그때 한 일주일 멍하니 있었지 나는. 저도요. 밥 먹다가 그거 보고 약간 숟가락 떨어뜨렸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상으로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지는 선거였습니다. 문재인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튼 이렇게 토론도 계속 기피하는데 지금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상황이다. 네. 이해하셨어요?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더 싫어지려고 하네.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그냥 날짜를 정해 놓은 거다. 이 사람은 꼭 이 시간에 해야 된다. 무슨 시에? 술시에. 우리끼리 얘기야. 네. 이거 뭐 근거 없어. 아무튼 뭐 술이 한국말로 뭔지 아세요? 주. 뭐지? 술이 잠깐만 모르지. 동물 띠지 띠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예. 멧돼지. 모르겠어요. 그거 재밌다. 예? 뭐예요? 개예요 개. 개술. 멍멍. 개의 시간. 예. 그렇군요. 술. 멧돼지는 어떻게 나온 거야? 멧돼지 띠가 있나? 아니 윤석열 씨 떠올렸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떠올랐어. 이건 뭐 오윤혜 씨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악플은 오윤혜 씨한테 가서 네. 달아주세요. 네. 네, 심하게 달아주세요. 윤혜 집 씨. 사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네. 윤혜 씨 이제 여기 대출금 갚아야 되니까. 자, 다음 질문 또 있나요?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요. 그래요. 이건 뭐 중요한 게 다 검색하면 나오니까. 뭐 방역 얘기 이건데 이거는 그래 내가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센스 있어. 요즘 뭐 공중파 나가니까 종편 아니 종편. 네. 종편 나가니까 네. 아주 뭐 이거 재미없겠다는 거 쓱 알고. 압니다. 이게 사실 이거 저기 그 공중파나 종편에서 했으면 이거 편집이 그냥 100%. 편집 100%입니다. 네. 나 여기 편집 안 하니까. 여기가 그냥. 저승입니까? 편집입니다. 그래서 윤혜 씨가 이거 한다고 하길래 이건 했는데 역시 알아서 딱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4번째 순서 우리 성형님 시간으로 넘어가죠. 김성형의 이것을 알려주마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무엇을 알려주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이재명 후보의 노동 공약 중에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에 대해서 어려워. 집에 우리가 듣는데 벌써 지루하죠. 사회 예. 시간 왔어. 자,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기본법 이렇게 하면 돼.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기본법.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네. 우리나라에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근로기준법은 뭘까요? 근로 시간 같은 거 그리고 근로에만 기준이 있는 거죠. 노동자가 최저로 맞춰야 되는 기준에 그러니까 사업주가 노동자를 최저로 해야 되는 대우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예를 들어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걸 자유계약제로 바꾸자고 하고 있죠. 인간들 사이에 자유롭게 계약하게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 자유롭게 계약을 하도록 해라. 지금 자유롭게 계약하고 계시는 예를 들어서 오윤혜 씨 같은 분이 있는 거죠. 저랑 MBN하고도 네. 계약을 하고 강성범 씨하고도 계약을 하고 몇 시간 할 건지 얼마 받을 건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네. 계시잖아요 지금. 네. 여기 강제로 나와 계세요? 아니죠. 아니요, 두 발로 받을 만한 하니까 나와서 앉아 있을 만하니까 앉아 있는 거잖아요. 네. 모든 계약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자. 꼭 굳이 뭐 우리가 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노동자는 일주일에 52시간 이상 사업주가 노동을 못 시키게 돼 있어요. 근데 오윤혜 씨는 하려고. 방송이 좀 뜬다 싶으면 일주일에 52시간이 뭐야? 70시간이라도 내가 몸이 부서져라 해갖고 하지. 한몫 해야 챙기면 챙기자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자유계약자가 맞을 것 같이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노동자 하기 싫은 사람들은 프리랜서를 하는 거고 프리랜서는 아무 시간에는 아무렇게나 일을 네. 하고 사는 거죠. 네. 내가 100시간 일하고 싶으면 100시간 일하고. 그것의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윤석열 씨였어요. 그때 120시간 얘기한 게 그런 거죠. 일주일에 120시간씩 일을 하자. 까짓거 몰아서 할 때 하고 다음 주에 확 쉬고 막 네. 그렇게 하자 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윤석열 씨는 공무원이죠. 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그건 공무원은 공무원법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52시간 규정도 뭐 직종에 따라 다른데 검사 같은 경우는 없는 직종이에요. 아하. 보좌관도 몇 시간 이상 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네. 그냥 하면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윤석열 본인은 검사잖아요. 자격증 있는. 네. 그러니까 위에 부장판사도 막 들이받기도 하고 실제로 일주일 동안 막 누구 잡느라 한 달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그 야전 침대 깔고 살면 끝나고 야 고생 많았다 일주일 푹 쉬다가 와라. 그럼 뭐 휴가 청원 이런 거 안 되고 그냥 집에 가서 자도 뭐라고 안 하고 이런 사회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일반 노동자가 그게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하루만 일을 못 해도. 안 네. 되고 자 보세요.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최초로 만들어진 게 1800년대 초반에 영국이었는데 그때 공장법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네. 그때 12살 이하의 청소년들은 노동을 못 시키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럼 그 전에 몇 살까지 일을 했냐? 탄광에 6살짜리 애가 말도 안 돼. 왜냐하면 탄광의 밑에 막장에 가면 갱도가 좁잖아요. 거기 애기를 넣었다고. 거기다 그 6살짜리 애를 집어넣어 석탄을 집어나오게 네. 하루에 12시간에서 18시간씩 일을 시켰고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아이들도 다 부모랑 합의하에 들어서 일을 한 거예요. 세상에. 방직 공장에서 8살부터 일을 하고 이런 게 옛날에 왜 산업혁명 시대 무슨 영국의 소설책 이런 거 보면 맨날 나오는 아니, 저 어렸을 때도 초등학교 때 네. 친구들 저기 공장 댕기고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요? 학교 끝나면 저기 그거 못하고 애들하고 못 놀고 바로 가갖고 저기 공장에서 일하는 애들 어머나. 있었어요. 많았어. 그 진짜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한 것이지 노예가 아니었잖아요. 네.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고 안 되고 네.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 노동의 연령이 올라가고 모든 법이 정비돼서 근로기준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강제하지 않으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맡겨놓으면 모든 것을 결국 돈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그렇죠. 옥죄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식이 없는 윤석열 후보는 또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아니 최저임금이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칩시다. 10,000원이면 너무 비싸서 사용주는 사람 못 쓰고 예를 들어 오윤혜 씨는 지금 직장이 없고 애는 키워야 되고 이러니까 7,000원에라도 일하고 싶으니까 일 시켜주세요 하는 사람이 많으면 7,000원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 윤석열 후보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뒤로 가네 이 사람. 그러면 그러고 싶은 사람 당연히 있겠죠. 당연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매달리면 7,000원이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 보면 더 싸질 수도 있고 10시간 더 줄 테니까 6,000원 합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착취를 막으려고 근로기준법인데 문제는 이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만 보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만. 근데 플랫폼 노동이라는 게 생기면서 쉽게 말해 배달의 민족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타다도 생기고 그러니까 사용자가 불분명한 사업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은 배달은 노동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눈치 보면서 일을 하는 건데 배달의 민족은 자기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고용한 게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냥 원하실 때 오셔서 잠깐 일하다가 가시면 됩니다. 뭐 얼마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매일 나오는 사람한테 좋은 데를 배정하고 그다음에 먼 데를 거절한 사람한테는 배달 알림이 안 뜨게 하고 불이익 주고. 예. 그러니까 사용주 같이 행사는 하면서 책임은 안 지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 그러면 아유 이거 AI가 다 배정한 거라 저희는 잘 모릅니다. 막 화장실도 못 간다 하더라고요. 그 배달하시는 분이. 맞아요. 네. 그 뜨면 10초 안에 잡아야 되고 막 이렇게 해놓으면서 노동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은 지금 현재 있는 기준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만 보호한다고 하면 그 외 자영업자, 프리랜서, 그다음에 배달 노동자, 이런 택배 노동자 등 노동자가 거의 확실한데 현행 법상 노동자로 분류되지 못하는 분들까지를 전부 다 노동자로 포괄해서 보호하는 법을 만들겠다는 선언을 하신 겁니다. 일용직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그렇고. 이제 그래서 뭐 자세한 얘기를 오늘 드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월급 첫 월급 받아서 빨간 내복 사던 시절 노동자 시대는 지나갔고 짧게 일하는 사람도 길게 일하는 사람도 다 노동자고 그런 사람들이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건 사업장에 종속되어 있건 노동자로서의 기본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고 국회가 나서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그런 일을 우리 이재명 후보가 하신다는 점에서 박수를 한번 쳐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네요. 저는 진짜 좌빨이든 뭐 좌빨이네 진보네 보수네 이런 거 솔직히 관심 없고요. 이렇게 약자들 그리고 대중적인 국민들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대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왜 누가 좌빨이라고 그래요? 많이 그러던데 좌빨이 나한테. 왜 좌빨인 줄 알아? 몰라요? 좌익 빨갱이죠, 그게. 아 그래요? 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무슨 말인지 몰라. 나한테 그거는 얘기해도 내가 무슨 저쪽에다가 우리나라는 극우도 아니거든. 극우라는 건 자기 나라를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나라 이익이 우선이고 이기적으로 막 이게 극우인데 우리나라는 그거 아니에요. 뭐 미국 따라가야 된다, 일본한테 잘 해야 된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수꼴이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수꼴? 예, 근데 수구꼴통. 근데 그 얘기는 우리가 또 안 하지. 우리가 또 좌빨이란 말을 쓸 필요도 없어요.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은 뭐다? 간단하게 윤혜 씨가 해줘야 돼. 성형 이 능력 없어. 네. 이거는 윤혜한테 특화된 능력이야. 특화된 능력이야. 네. 자,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은 간단하게 뭐라? 일용직 노동자처럼 이렇게 보호를 못 받는 그런 분들까지 보호해보자. 그래요. 지금 법에 있는 이 권리 보장을 받는 사람 이외에 새로운 직종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사각지대가 있다. 거기까지 우리가 법의 테두리 안에 넣어주자. 네. 임금 받는 사람 말고 수수료 받는 사람들도 다 들어오게 하자 이런 거죠. 좋다. 수수료 노동자들도 들어오자. 이제 권리를 보장해주자. 보장해주자. 그렇게. 그러니까 분명 오늘 저녁쯤이면 잊어먹는다. 우선 근데 법 이름이 너무 길어. 일하는 사람 노동 권리 보장법이요?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기본법. 그럼 나는 이거 그냥 일하는 사람법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니 그렇게 줄여서 부르겠지. 이건 이제 그러겠지? 풀네임이고. 예. 예, 아무튼 그러니까 노동자라고 부를 수 없으니 일하는 사람으로 바꿔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중요한 게요. 혹시 얘기하다가 공약이 뭐야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촉법소년에 대해서 연령을 낮춘다. 요즘 그 중고등학생들이 막 어른 때리고 막 여기 막 행패 부려서 무서워요. 잡아가시던가 우리 촉법소년이거든. 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걔들이 굉장히 잔인한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동급생들 갖다가 험한 짓 하고 막 살인도예요. 그런 애들이 진짜. 우리 못 잡아가잖아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걸 낮추겠다라는 공약도 했어요.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성형님의 이것을 알려주면은 굉장히 귀했다. 라는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기다리는 단어, 기다리는 시간 시사 단어 정복하기 전에 마지막 광고 하나 네.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마지막 광고는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가입된 보험이 있다면 제가 보험 설계사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가입돼 있는 보험은 무조건 살리는 게 좋아요. 왜? 보험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가입하는 게 무조건 좋거든요. 혜택도 그렇고 들어가는 돈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보험은 무조건 해지하고 다른 보험 해라 이런 얘기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체크해갖고 구멍 난 부분을 메워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상황에 가장 맞는 상품을 35개 막 보험사 많잖아요. 여기 소속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에 소속돼 있으면 그게 조건이 안 좋아도 무조건 이것만 팔라고 하잖아. 얘기 아닙니다. 마음대로 골라갖고 하는 라이센스를 딴 거예요. 이 회사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35개 회사 중에 괜찮은 조건으로 나온 것들 딱 뽑아가지고 고객에게 유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설계사에게 뭐 이게 수당이 돌아가거든요. 계약을 체결을 하면. 그러면 어느 보험회사는 더 많이 주고 어딘 조금 주고 이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사분이 이쪽으로 자꾸 유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이보험 체크는요. 균등한 수당을 책정해가지고 많이 고객들을 유치를 하는 설계사한테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 설계사는 무조건 다른 데보다 내가 더 좋은 보험을 갖다가 소개를 해드려야지 이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에 보험료가 5만 원 이하로 보험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역시 마이보험 체크하기 전에 한 4년 정도 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험 가입 설계 회사에다가 맡겨갖고 했는데 저는 8만 원 정도 한 달에 8만 원 정도에 저렴하다. 왜냐하면 좀 높여주세요. 금액이 너무 작다. 좀만 높여주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구멍 없이만 해도 대박. 뭐 큰일 당했을 때 물론 의료보험이 있지만 뭐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나오면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들어놓는 거니까 보험 내가 잘 들었나 궁금하다 또는 들어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마이보험 체크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여기 굉장히 큰 회사고 잘 나가는 회사예요. 그리고 여기 대표님이 굉장한 또 진보 시민이시기 때문에 전화 한번 해갖고 상담 받아서 할게요 안 한다고 전화 걸어갖고 왜 안 하세요? 이런 거 절대로 안 한다고 합니다. 자 검색창에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이렇게 해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 치시면 친구 추가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대표 전화는 1800에 나오고 있죠. 7917 요거 로고 잘 보세요. 여기 성희 형님 얘기로는 요거 저기 잘 나가는 회사라서 저거 따라갖고 우라카이가 아니고 좀 카피한 회사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자, 1800에 7917로 전화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하셔가지고 강성범 TV 봤어요 하시면은 훨씬 더 살가운 가족 같은 상담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광고 끝. 자. 네. 시사 단어 정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박수 칠게 아니지 지금? 네. 곡학아세. 일단 쓰는 것부터 보고 싶어. 잠깐만. 곡학아세. 학, 곡학아세.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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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써. 저기 나는 이건 줄 나와요. 알았는데. 이건 줄 알았는데. 어이예요. 어이. 중요한 거 자, 진짜 모르겠네. 뭔 뜻일까요? 곡학, 아세. 음. 느낌해 봅니다. 곡학아세. 이거 빨리 얘기했으면 오히려 또 복학이라고 쓴다 이거. 곡학아세. 한 글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거든요. 학문할 때 학 아니에요, 그렇지, 저거? 배울학자. 맞았어요. 배울학? 학문학도 되고. 배울학. 곡. 곡소리 난다 하잖아요, 우리가. 곡소리 난다. 그래, 곡소리 나. 해요? 그래요? 소신대로 메고 가. 그리고 아세. 어이. 한자가 너무 어려운데 한 글자만 알려주시면 안 돼요? 배울학. 이 곡할 때 그 곡. 한 글자 골라보세요. 알려드릴게요. 솔직히 곡을 모르겠어. 곡. 이거 진짜 어렵잖아요. 곡선 할 때 곡이에요. 모양이야, 그러면은? 직선이 아니고. 곡선. 둥글게. 둥글게. 구불이다. 구불이다. 오케이. 자, 이제 나왔어. 곡. 배울 때. 구부리게 배우면은. 구부리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배우는 거야? 아니다. 약간 왜곡해서 배우면은. 잘못 배우면은. 야, 역시. 그 처음에 비해서는 상당히 지금 합리적인 좋아지니까? 판단이에요. 그렇죠? 잘못 배우면은. 새.
잠깐 아세 창이야? 아세 이거 아세 무슨 아에 무슨 세잖아요. 세자는 유명한 세자인데. 세자 몰라 저거? 세상 할 때 세? 네. 맞아요? 네. 오 진짜? 자 쉽게 가자. 아. 시간 많이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아는 저기 아부하는 거. 아첨. 잘못 배우면 아첨하는 세상이 열린다. 아 어떻습니까 이게? 아, 이게 이제 배운 사람들한테서 벌어지는 현상인데요. 세상에 아첨하려고 자기가 갈고 있는 것을 이렇게 왜곡하는 거죠. 자기가 배운 학문을 구부려 갖고 아첨하는 거야 세상에. 그러니까 주로 공약 같은 거,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한테 가서 자기가 만든 거를 왜곡을 해서 이렇게 구부려서 자, 뭐라고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윤석열 후보한테 자, 대북 정책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대책을 세워갖고 와봐요. 그러면 국방 문제 전문가들이 보고서 쓸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양반이 뭐라고 썼어요? 북한은 주적이라고 썼잖아요. 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국방 문제를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전쟁을 하면 큰일 난다라고 알고 있어. 하지만 후보가 원하는 건 뭐예요? 멸공 선제 타격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고서는 그렇게 써서 내는 거지. 아, 지금은 멸공의 시기이고 뭐 국민적 흐름도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반공의 기치를 높이 들고 우리나라에 몇 문의 미사일이 있고 뭐 대포가 있고 이러니까 선제 타격을 실시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서 딱 제출하면 대통령은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심지어 보니까 전문가가 올려온 보고서 보니까 자기가 맞았어. 내가 딱 맞았지? 그치? 야, 잘 썼네. 내가 아주 좋아. 그래. 이게 전쟁 해도 되는 거잖아. 아유, 여부가 있습니까? 하셔도 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곡화가세인 거예요. 그럼 이제, 야, 때려! 하고 때린 거지. 네. 때렸는데 때리고 보니까 난리가 나서 몇백만 명이 죽거든요. 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물어보면, 아유, 선제타격 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보고서 그렇게 써냈죠. 요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곡화가세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 자리를 하나 차지하던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 정권 때 지금 뭐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번 정부 막 헐뜯고 막 이렇게 저기 뭐 경제 정책 같은 거 지금 수출 같은 거 잘 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난 정권 때 자리 차지하고 어디 이사장 또는 뭐 연구 용역비 같은 거 있잖아. 나랏돈 같은 거 받아먹던 사람이 그게 끊긴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해요. 왜? 그래야 정권이 바뀌면 내가 또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거기 입맛에 맞는 뭔가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곡학아세라고 하는데 네. 최근에 경북대 교수 중에 한 분이 그 이름이 뭐더라? 이덕희 교수인가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냥 팩트만 얘기를 하는 거 이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일본이 네. 검사를 안 하고 검사 한 번만 한 30몇만 원밖에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사를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본이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려서 말도 안 되게 네, 맞아요. 미스테리했었어. 네. 알고 지금 보니까 지금 막 5만 명 넘어가고 막 이러잖아. 왜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검사를 안 해버린 거야. 왜냐면 올림픽 있고 정권 바뀌고 이제 자기가 정권 찾아야 되니까 거기도 구구가 잡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던 거야. 그때 그 이덕희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일본 봐라. 일본같이 저렇게 방역을 갖다가 자유롭게 프리하게 놔두니까 극적으로 저렇게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느냐. K방역의 허상이란 게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진짜요? 이덕희 교수가. 네. 자, 근데 5만 명 나왔죠, 일본이. 네. 이 교수가 뭐라고 할까요? 오미크론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기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곡학아세인 거죠. 이 정권에 그래서 반대를 하고 사람들을 갖다가 막 현혹시켜가지고 저 사람이 이 정권이 바뀌는데 도움을 주면 저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뭔가 큰 걸 바라거나 아니면 정말 극우주의자거나 전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건 절대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또는 굉장히 일본한테 뭐 도움을 받은 게 있거나 뭐 제 가설입니다. 네. 도움을 받은 게 있거나 일본을 좋아하거나 뭐 그런 거겠죠. 전 이 교수를 보면서 곡학아세. 곡학아세. 예. 그러면 이거 반대말은 정학, 호세. 알았어요. 그걸로 할까요? 네, 좋습니다. 예. 제가 아는 한자를 다 써봤습니다. 그거 다시 어쨌든 잘못 자기가 배운 것을 어. 왜곡시켜서 아첨하는 세상. 곡학아세. 정학은 올바른 학문, 올바른 학문으로 호세. 호세는 뭐야? 좋은 세상. 좋습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네. 곡학아세의 반대말은 정학
호세다라는 네. 오윤혜 씨 개인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알아서도 사용들 하시고요. 고카가세. 그럼 그 하버드 그 교수도 고카가세였겠네요. 그 일본 거 램지어. 램지어. 램지어 당연하지. 고카가세. 전형적인 고카가세지. 알겠습니다. 거기서 세상은 일본이죠. 그 사람에게. 그렇지, 그렇지. 일본에 아첨을 한 거죠. 자, 알겠습니다. 하나 더 가죠. 네. 이건 뭐 들어봤을 거야. 역린. 영린. 영린. 알지? 이거 알아야 돼. 제 친구 이름이 정린이거든요. 아이, 참. 그러니까 이거 영린 끝났습니까? 이거? 끝이야. 아, 그래요? 두 글자. 영모할 때 역입니다. 어. 영모. 와. 영모. 다 나왔어. 린이 뭔 뜻일까? 린. 비늘. 비늘. 비늘? 린. 예. 비늘이요? 예, 비늘. 물고기 비늘. 네. 해봐. 자, 미끌미끌. 미끄러운 영모야. 아니야. 반질반질. 반짝반짝. 반짝반짝. 비린내? 비린내. 자, 용의 비늘이에요. 아? 용의 비늘. 린이 용의 비늘. 중국의 고사에 나오는 왜 용 있죠? 네. 이게 용 있죠. 네. 용. 중국 용. 철갑 같은 거요? 철갑 같은 그런 비늘. 단단한. 예, 단단한. 저 용이에요, 용. 용의 비늘. 시간 없으니까 빨리 가자. 영린이라는 건, 여기 턱 있는데 비늘이 이렇게 거꾸로 난 게 있대. 그걸 딱 건드린 거야. 영린을 건드렸다고 하잖아. 그래요? 처음 들었는데 영린을 건드려. 아니, 난 뭐가 되냐. 다 얘기해놓는데. 그러니까 그걸 건드렸다. 용의 턱을. 이게 아니, 이제 영린이란 건 거스를 역. 거꾸로 난 비늘이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 가시름 있지 이런 거. 이런 거 딱 거꾸로 올라온 거 아니야. 이거 건드리면 어때? 아프지. 아유, 용이 난리가 나는 거야. 그 옛날에는 왕의 심기를 건드렸을 때 영린을 건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의 심기. 근데 이게 일종의 판타지인 건데 옛날 사람들이 설명을 할 때 가르친 거예요. 용이라는 게 있고 용의 이제 밑에 턱 밑에 있는 그 영린이 있는데 용은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러운 존재라서 같이 어울리고 놀 수도 있지만 다만 절대 건드려서 안 되는 곳이 턱 턱이다? 밑이야. 아, 진짜요? 건드리면 넌 죽는다. 그러니까 건드리면 죽는 포인트가 있는데 임금에게도 그런 포인트가 있다. 그걸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영린이 있어요. 어디예요, 성혜 씨는? 뭐야? 성혜님은? 저는 없다고 겨드랑이? 말할 거고요. 형님 토스트 아닙니까? 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토스트 얘기하는 게 영린은 토스터야. 자, 예를 토스트. 들어서 오윤혜 씨의 영린은 그 아이들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악플을 다는 거는 뭐 그래라 하는데 그 악플에 예를 들어서 아이를 걸어서 악플을 달거나 아이를 뭔가 협박하거나 이러면 그건 오윤혜의 영린을 건드린 그치. 거예요. 넌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영린을 건드리자는 것은 그 사람이 화나게 한 어떤 포인트, 그걸 건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저희가 갖고 온 건 이번 정부가 또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정권 재창출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가장 힘들어하는 거, 계속 그 이재명 후보가 사과하는 거 뭐죠? 향수 욕설. 어? 욕설. 아이, 그거는 격가지고 그렇게 제대로 키우는 거고. 그럼. 사람들이 가장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그렇지. 네. 그게 영린이 됐다. 일반 국민들한테, 집 없는 맞아요. 사람들한테 맞아요. 그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영린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얘기만 하면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 정부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영린을 건드린 거는 이제 뭐 변명도 필요 없고 그냥 숙이는 수밖에 없는 자, 거죠. 영린을 건드리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거죠. 청와대에서 당시에 주택 정책을 짰던 사람이 알고 보니 강남의 아파트가 두 채고 알고 보니 과천에 재개발하면 20억씩 남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집 없이도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을 만들겠어요로 말하는 게 국민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죠. 차라리 국민이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너 야, 뭐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영린을 건드리는 거죠. 김현미 장관이 그랬었어요? 아니 뭐 거기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랬고 김현미 장관은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닌데 뭐 그분은 또 이제 뭐 저기 뭐 어디 도지사 나온다고 그러고 있고 네. 차라리 국민의힘 같이 대놓고 그냥 강남에 막 재건축 알아서 딱 그 재건축한 시기에 사가지고 대박 나고 막 이러고서도 뭐 됐는데 대신 뭐 우리는 이런 거 없는 세상을 만들지 않겠어 이러냐 이게 안 해. 그냥 있는 사람이 더 버는 세상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욕을 덜 먹는 거야. 그렇죠. 왜냐하면
돈 버는 행위를 돈 벌면 나쁜 사람이라고 세금도 벌겠다고 욕을 신나게 해놓고 자기들이 그 일을 한 거니까 그게 사람들을 화나게 한 거죠. 네. 그거 빨리 벗어야 됩니다. 청렴병 같은 건가? 자기가 너무 청렴하다는 걸 자꾸 앞세우니까. 그게 크지. 네, 솔직히 일이죠. 돈 안 좋아하는 사람도 어디 있습니까? 조금 더 그런 거 다 벗겨야 되는데 그게 숙제네요. 그렇죠. 네. 자,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다. 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영린. 자신 있게 저쪽에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좀 참고 우리가 손해 보자 대신 저들을 마음껏 뭐 욕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 뭐. 저는 어제 뉴스 봤을 때 제일 화났던 게 김학이 이 사람 그 팬티 입고 여자랑 같이 이렇게 막 춤추고 이거 완전 빼박 증거가 나왔는데 어제 보니까 뇌물 무혐의 막 이런 거 나왔더라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형님 간단하게 얘기하죠. 이거 거의 다 뭐 공소시효 지나가지고 뭐 이렇게 따면서요. 공소시효 지났다는 거 검찰에 묻어줘 버린 거거든. 그거 아닙니까 형님? 수사할 기간에 기소를 했었어야 했는데 대부분의 건들이 너무 오래된 일이라 죄를 물을 수 없다 이렇게 돼서 된 거예요. 이 그리고 사람- 그 여성의 경우에는 네. 최초의 진술과 달리 성폭행이 아니라 합의하에였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대충 몰래 뭉쳐서 출국하려다가 또 걸렸었던 사람 맞죠? 그렇죠. 그 저희 정치를 모르는 우리 남편도 저 사람은 완전 빼박인데 어떻게 무혐의야? 막 이렇게 정말 얘기할 정도 기가 찬데 그 전에 정경심 그 분은 4년 나오고 막 그게 막 검사는 정말- 대한민국 검사는 감옥에 가지 않아요. 아, 이렇습니다. 감옥 가는 꼴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검사도. 자, 오늘도 알차게 달려왔습니다. 네. 아이고, 바쁘신 와중에서 이렇게 또 알차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학문을 배웠고 세상을 좋게 만든다가 뭐라고요? 정확 호세! 정확 호세하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극한 시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